안녕하세요. 더원정입니다. 제가 요즘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아야 남들보다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남들보다 더 저렴한 금액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개발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 될 수 있겠다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사면 흥아리. 최근 서울시에서는요, 신속통합 추진하는 구역 내에 현금 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있었죠. 한 7월 말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구제하겠다는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아타운과의 현금 청산 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청산자가 많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재개발 진행했을 때 소송이라든지 이런 반대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저희 장이 19역에 보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이거를 철거 한 해 만에 이런 소송전만 하더라도 몇 년 걸렸고요. 그로 인한 조합의 피해액만 하더라도 한 5, 600억 이상 됐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 현금 청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들도 있다. 그럼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현금 청산 대상인 물건인 경우에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역들이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현금 청산 대상이야? 그러면 나는 투자하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현금 청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냐? 첫 번째로 저는 상담을 드릴 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금 청산자가 많은 구역인 경우에는 현금 청산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지역에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현금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입장을 보면 7월 말에 발표한 내용이죠. 현금 청산 대상자를 구제하겠다라는 기사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신속통합을 진행하는 구역의 현금 청산 대상자들을 상황 판단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현금 청산 대상자들의 권리산지 기준일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기사 발표가 있었죠. 그 기준은요, 21년부터 23년도까지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한해서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을 완화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23년도까지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22년 1월 28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22년 말이나 23년 말에 선정된 신속통합 후보지인 경우에도 22년 1월 달로 권리산정일을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 그 사이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었던 그런 사업지가 현금 청산 대상지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그 해당 구역이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고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서울시에서 구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21년도에 21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2차가 25개소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한 46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3년도 8월까지 선정된 게 한 6개가 더 있기 때문에 23년도까지 선정된 구역이 거의 50개 정도 구역이 됩니다. 그 중에 그 구역에 현금 청산자가 적어도 50명이다 라고 하면 한 뭐 2,5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한 100명 정도가 되면 약 5,000명 정도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5,000명이라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었죠. 우리가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개발 진행 속도인데요. 관리처분 인가 난 이후에 이주를 하게 되고요. 이주를 했을 때 발생되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비용 발생이 있겠죠. 이주비 같은 경우에 적게는 뭐 몇천억에서 많게는 뭐 3조, 2조, 3조 이상 되는데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8천억 정도의 이주비 대출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F 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가 굉장히 금리가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7에서 한 8% 정도의 대출 금리가 발생이 됩니다. 재개발이 1년이 지연이 되고 2년이 지연이 된다 했을 때 조합 입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주비 대출이 1조가 실행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1년이 지연되면 적어도 600억 정도, 600에서 800억 정도 되는 이자 비용이 발생되고요.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지연을 시켰을 때 한 2년 정도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게 약 2년 정도, 2년만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1,500억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청산 대상자들의 그 부동산을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금액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정도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합리적인 조합회의라면 두 가지를 고민을 하겠죠. 내가 현금 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해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냐, 아니면 현금 청산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할 텐데, 예를 들어서 현금 청산 대상자를 구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지 않은 그 비용의 발생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겠죠. 그게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현금 청산자들을 구제한다 했을 때는요, 조합에서 발생하는 손실 감소분은 어떤 거냐면, 이 조합원들한테 갖다 이 물량을 일반 분양할 거냐 아니면 조합원 분양으로 할 거냐에 대한 차익이 조합에서의 이익 감소분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이 15억이냐 20억이냐 이렇게 결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15%에서 20% 정도가 감소분이 되겠죠. 그러면 20억으로 분양했을 때 100명 정도가 되는 조합인 경우에 많게 잡아도 한 400억 정도의 매출 감소분밖에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금 청산자들을 끌고 갔을 때는 당연히 400억 정도의 이익 감소분이 생기는데, 끌고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현금 청산 시켜버렸을 때는 적어도 몇 천억 정도 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당연히 처음에는 이 현금 청산자들을 구제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많겠지만,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현금 청산자들을 구제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 사면 흥아리.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정말 현금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양 4동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양 4동 같은 경우에 비교 대상이 당연히 성수 전략지구에 있는 물건이 될 텐데요. 성수 전략지구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 기본적으로 19억 5천, 그리고 24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한대도 한 14억 정도가 되죠. 그럼 자양 4동 신속통합 추진하는 구역의 경우 성수동에 한 80%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시세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성수 전략지구의 현재 진행 상황은요,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심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대는 지하에 있는 빌라 가격이 한 14억, 15억 정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현금 청산이 됐을 때 그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가 된 시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자양 4동의 경우에는 한 3단계 정도가 진행이 되겠죠.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사업 시행 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할 건데요.
그랬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현금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 했을 때 현금청산이란 대상의 굴레만 벗어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그 시점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당연히 현재 성수 전략지구에 있는 금액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자양사동에 뭐 7억 정도 되는 7억 중반 정도 되는 물건을 투자했을 때 내가 4년에서 5년 정도의 평가받고 보상받는 금액은 지금 성수동에 있는 그 정도 금액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7억에 매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적어도 4억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뭐 7억이나 8억이 됐을 때는 내가 투자했었던 금액이 거의 한 뭐 2배 정도 되는 차익을 볼 수 있다. 현금청산자가 안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불행하게도 현금청산 대상이 돼서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볼 일이 없고 그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에는요, 일반 조합원들과 다르게 감정평가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평가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보다는 20에서 30%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청산자 대상이라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재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들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 4동이 한 4억 중반 정도의 투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재개발 초기 단계에 진행하는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자양사동의 예를 들면요. 자양사동 신속통합 추진하는 구역의 현금청산 대상 물건은 한 4억 5천 정도면 투자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라인에 있는 자양이동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양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금액이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자양사동 여기는 4억 5천 투자고요. 거기는 3억 정도 투자기 때문에 적어도 1억 5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투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재개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재개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양 이동에 투자를 했는데 이 자양 이동에 어떤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 이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이게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거나 모아타운 조합이 설립돼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양 이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의 노후도는 충족하지만 그 외에 다른 재개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적어도 한 6년에서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금 청산에 굴레가 씌워져 있는 투자에 그 지역에 한 4억 5천을 투자할 거냐, 확실하지 않은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곳에 3억 5천을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입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양사동 신속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이 블록이고요.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자양동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양사동 신속통합 추진하는 이 일대는 영동대교를 건너면 바로 청담동으로 연결되죠. 그렇지만 자양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남 생활권이라기보다는 잠실 생활권이 됩니다. 그래서 자양 이동하고 자양 사동에 봤을 때 자양 사동이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성수동의 가격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대교 건너편에 있는 청담동의 경우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금액대가 200억, 300억 하잖아요. 그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그 영향이 영동대교를 건너서 바로 넘어올 수 있다. 그리고 영동대교를 건너면 향후 강남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삼성동까지 차로 5분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양동에서 자양사동의 입지가 가장 뛰어나죠.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건데 광진구청에서 신속통합 추진하는 구역 내에 평가를 탁상감정이죠. 탁상감정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500에서 4,000 정도 평가를 받았고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에서 1억 6천 정도 사이 되는 평가 금액을 받았습니다. 평당이죠. 그럼 내가 집은 5평짜리 신축 빌라를 샀을 때
평가 금액만 적어도 한 7억 5천 전후가 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재 7억 5천 정도 되는 빌라를 매입한다 했을 때, 물론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현재 시점이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시점에서 이 금액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 청산 대상인 경우에는 이 금액 일반 조합원들보다 20에서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재개발 투자를 하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많은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은 조금씩 거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정말 투자 고수들은 경매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구역 안에 도로 지분만 30평 정도 사셔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 당시에 도로를 샀을 때 재개발이 된다는 거를 아신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공산이었습니다. 내가 그 도로를 가장 저렴하게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그 당시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몇백만 원에 도로 지분 한 30평 정도를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도로 지분이 30평 이상 되었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보들이 알려지면서 그 투자 금액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재개발은요, 정말 내가 알면 알수록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